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오늘 국가직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단기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윤세원입니다. 자, 오늘 행정학 개론의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90점 이상 정도 돼야 고득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해설 강의는요, 좀 빠르게 그냥 정답 위주로 해서 해설을 올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공단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해설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정답을 빨리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빠르게 정답 위주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행정학. 자, 1번.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인데요. 자, 이렇게 비공식적 목표가, 그죠?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우리가 내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성. 그래서 사회 전체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내부성이다 표현해서 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행정론은 해드리면, 자, 신행정론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한 게 아니라 비판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자,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4번인데요. 자, 공고화 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 아니고 정부가 주도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공고화형이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 자, 4번에 리플리아 프랭클린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하는 것. 경쟁적 규제 정책은 자연 독점이 되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정부가 독점권을 허용하는 건데, 이렇게 항공, 통신, 방송 등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답은 1번. 그래서 경쟁적 규제 정책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번에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적인 어떤 평가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평가성 사정이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 호그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 변동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 있고요. 동일한 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목표는 유지되지만, 그죠?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아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면서 이렇게 정책 통합, 정책 분할 등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정책 승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에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보증이나 보험은 금융성 기금이요. 금융성 기금들. 그래서 사업성 기금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 같은 건 사회보장성 기금입니다. 사회보장성 기금. 그래서 사업성 기금이 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사회보장성 기금. 그리고 이제 일단 보증과 보험은 뭐다? 금융성 기금이다. 그리고 연금은 보통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8번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인데요. 자, 기억에 행정의 재량 범위를 오히려 성과주의는 오히려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는 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업무의 측정 단위를 선정해서 업무를 계량화하는 거 맞고요. 대표적으로 테네시 계곡 개발청의 사업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고요. 70년대 이게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에서는 초기 예산이에요. 초기 예산. 한 1940년대 정도. 그리고 이게 1970년대 정도면 경제 불황 때 1차, 2차 오일 쇼크. 그래서 실제 연기준 예산. 그죠? 예산과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연기준 예산과.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9번에 자,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인데요. 답은 3번. 자,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가 아니라 권력 의존 모형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의존 모형이죠. 의존 모형. 그래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긍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과 중앙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를 긍정하고 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인데 자,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주민은 비례대표는 제외해야죠. 주민 소환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예산 편성 등 이렇게 조직, 인사, 재무 관련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가 틀렸고요. 리을 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니은과 디귿 답은 옳은 것. 기업과 리을이죠. 옳은 것은 그래서 기업과 리을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그렇죠? 기업과 리을이고요. 자, 11번. 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실제 자, 우리나라는요. 처들이 있어.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이런 처들이 있는데 이런 처들은 뭐 인사혁신처, 그죠? 이런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런 것들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이다. 답은 2번이고 제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소속 잘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옳지 않은 거니까. 자, 12번에 자, 관료제에 대한 비판인데요.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된다. 그래서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이런 걸 우리가 피터의 원리라고 하죠. 피터의 원리.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13번. 자,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 유형인데요. 우리가 1번에 호혜적 조직이 있어요. 제가 이 호혜적 조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객이 구성원이 아니라 수혜자가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구성원들. 그죠? 고객을 수혜자로 보는 건 기업 조직 혹은 사업 조직입니다. 그죠? 그 답은 1번. 그래서 호혜적 조직은 고객이 아니라 구성원을 수익자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였고요. 자, 14번. 자, 공무원의 인사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14번에 자, 여기 4번처럼 자,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하는 것들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보라고 하죠. 전보. 그래서 전직이 아니라 전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틀린 걸 묻고 있으니까 4번은 전보 얘기입니다. 전보 얘기고요. 자, 1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자, 계급제 4번. 계급제에서 보수는 연공급 중심이고 보통 이렇게 직무급 중심으로 가는 건 직위분류제. 그렇죠? 그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16번 보시면 자, 근무 성적 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16번에 2번 보시면 자, 최초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 첫머리 효과예요. 그러니까 첫머리가 있고 막바지가 있어요. 근데 막바지 효과를 우리가 근접 효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영향을 받는 게 근접 효과고 이렇게 최초의 영향을 받으면 이건 첫머리 효과. 그래서 이거는
근접 효과 아닙니다. 그렇죠? 2번이 틀렸고요. 자, 17번에 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3번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럼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어디예요? 행안부 아니죠. 기재부죠. 기재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번에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8번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좀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잘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자,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렇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도덕적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왈츠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뭔가 더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러운 일을 한다. 이게 뭐예요? 더러운 손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몰라도 의미상 뭔가 의미가 말로 풀었을 때 1번 같다 이렇게 해서 많이 체크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에 자, 지방재정법상 재정진단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그러니까 진단제도니까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 재정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셔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4번 같은 경우는 긴급재정 그 자치단체 지정이죠. 긴급 이거 1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보시고요. 자, 20번 자, 공직부패 유형과 바르게 연결된 건데요. 1번 이렇게 바르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행률을 받는다. 이렇게 급행료 커미션 나온 거예요. 제도화된 부패다 해서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답을 정리해서 쭉 올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답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만큼은 푹 쉬시고요.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달려가서 또 지방직까지도 또 합격하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